1년 전을 다시 이제 곱씹어 보니까 정말로 위태위태한 순간들도 많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 오늘 새벽에 이제 구속영장 관련된 그 결정이 있었는데 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 전담 부장 판사가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혐의 및 법리의 다툼의 여지가 있다. 도망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는데 우리 그 소장님은 좀 예단을 좀 하셨습니까? 저는 방송마다 다르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어제 아침에는 한 51%로 구속영장 발부될 거다. 어제 아침에 그 다음 방송에서는 기각될 거다. 왜 그런 거예요 도대체? 그 다음 방송에서는 이거는 또 발부될 거다. 마지막 방송에서는 기각될 거다. 뭐 방송의 편성 방향에 따라서 달라지시는 건가요? 여기서는 어떻게? 저도 좀 살아야죠. 아 그래요? 여기서도 네. 51% 얘기했겠죠. 여기서- 아마도 지금 보니까. 아니 그러니까 많은 법조인 분들이 언론에 보도된 내용만 가지고는 이건 도저히 영장이 발부가 안 될 거다. 그래서 결국에는 특검에서 뭔가 트리거가 있을 거다. 한덕수랑 통화한 거 그리고 추경호 대표가 뭐 당직자들에게 시킨 거 분명히 그거 뭔가를 감춰두고 짠 하고 내놓을 거다. 그럼 빼도 박도 못하고 그냥 구속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었잖아요. 특검의 무능력함이 드러난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 보시기에는 정치적인 기소라고 공격당해도 이건 싸다라고도 말씀을 드리고 특검이 왜 무능력하냐면 혐의의 다툼이 있다는 혐의. 네. 혐의의 다툼이 있는 거 웃기잖아요, 이거는. 예? 그냥 표결 방해 혐의 이거잖아요. 이것과 관련해서 특검이 그거 가지고 구속영장 쳤는데 그 혐의에 대해서 다툼이 있대. 그럼 이거는 근본적으로 특검 수사가 잘못됐다. 부족하다. 그렇게 볼 수밖에 근데 이제 없잖아요.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저는 나름대로 이제 법조물을 좀 먹어본 기자 입장에서는 영장 기각할 때 사유가 두 방향으로 네. 나뉘는데 하나는 이번처럼 혐의와 법리의 다툼 여지가 있다는 설명이 하나가 붙고 또 다른 한 축은 뭐냐면은 범죄 사실에 소명이 안 된다거나 부족하거나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법률가들 입장에서는 이 영장 그 기각 사유를 받아들이면 아 소명이 안 된다는 건 아니구나. 네. 나중에 재판까지 가서 다퉈봐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아니, 무죄는 소명이 안 아니지. 된다는 게 최악인 거고 그거보단 사실 낫다는 판단이기는 한데 특검 입장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봐드리겠다는 게 본인들의 입장인 거죠. 그러니까 네. 그게 좀 금방 한덕수 총리 이야기했는데 사실 저는 한덕수 총리보다 한동훈 전 대표가 더 많이 알고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날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간 사람이고 끝까지 대표고 그렇죠. 대표고 이 추경호 원내대표와 함께 의원들을 어디서 모을 것인가와 이 온라인상에서 논쟁을 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한동훈 대표가 이게 출석을 안 했잖아요. 기소전 증인신문에도 응하지 않았죠. 그리고 이제 그 진실을 안 밝혔어. 아마 이건 사실은 법률적인 문제도 있지만은 정치적으로 내가 또 한 번 배신자로 찍히면은 이제는 끝난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하여튼 한동훈 대표도 아쉽고 결국 아쉬운 거는 이제 재판부가 아쉽죠. 이런 이게 결정이 요 하나뿐만이 아니라 이 내란 관련 영장들이 기소되고 하는 과정들에서의 재판부의 이 고무줄 판결들 이런 것들이 신뢰할 수 없는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다. 그래 보여집니다. 아니 근데 민주당에서도 상당히 압박을 했고 여론의 분위기라는 것도 있잖아요. 12월 2월 3일. 그렇죠. 2일 3일 정말로 야 이거 이제 때려잡자 이거 아니에요. 아.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이런 식으로 기각을 했다라는 것은 특검이 수사 잘못한 거예요. 좀 더 명징하게 보여줬어야 됐다. 명확한 증거나 증언이나 이런 것들을 확보 못한 겁니다. 그럼 무능력한 거지 특검이. 근데 특검의 설명은 생각보다 되게 일반론적이고 그냥 우리가 모든 본 걸 얘기하는 것만 가지고도 충분하게 구속이 될 수 있다고 믿었던 것 같은 게 오늘 네. 이제 그 박지영 특검보가 조은석 특검을 대리해가지고 입장을 얘기했는데 일단 당연히 수긍하기 어렵다고 얘기를 했고 그러면 단 얘기가 국민 모두가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한 사건이다. 국회의원에게 같은 상황이 생겼을 때 동일한 행위가 반복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거든요. 저는 사실 영장이 당연히 발부돼야 한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은요, 그 영장 발부라고 하는 것이 요건이 첫 번째는 사안의 중대성, 그 다음에 사안의 이제 상당성, 그 다음에 뭐 증거인멸의 우려. 그 증거인멸의 우려를 볼 때 수사 비협조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으로 들어갑니다. 네. 그리고 또 인과관계 부분까지 어떻게 보면 뭐 사안의 상당성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그 우원식 의장한테 시간을 더 달라라고 요청해놓고서는 본인도 안 오고 실제로 다른 의원들에게 들어오라는 일제 이런 것이 없었어요. 이것만 네. 보더라도 사실은 기업 해제를 방해하려고 했다는 게 이미 드러났고 국힘 의원들 중에 일부가 참고인으로 가서 뭐 추경호 원내대표가 아니었으면 해제 표결하러 갔을 것이다 취지로 진술한 것도 있다고 보도가 나온 걸 봤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건 해제 표결 방해한 거 아닌가요? 근데 이걸 그러면
이제 또 영장이에요. 이거는 지금 유무죄 판단 전에 하는 영장 단계라서 100% 입증이 필요한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사안, 내란죄니까 얼마나 중요합니까? 내란 그렇죠. 관련된 사안이니까 상당성 이 정도면 충분히 일반인의 상식상 상당한 부분이 입증이 됐죠. 범죄 사실에 대해서. 그리고 증거인멸에 우리가 수사 협조 하나도 안 했어요. 늘 말도 안 하고 묵비권이고 어디 가서 뭐 자꾸 감추려고만 하고 이 여러 차례 보도가 됐고 근데 영장 발부가 안 됐다? 일반 사건이라도 이랬을까요? 그래서 자꾸 의심스러운 겁니다. 사법부가 과연 정말 공정하게 하고 있는가? 그래서 지금 내란 전담 재판부에 대한 얘기도 자꾸 나오고 있는 겁니다. 사법부를 공격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저는 추경호 원내대표가 구속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네, 사람이에요. 51% 이상의 확률로 발부 가능성을 점쳤던 우리 장수 아주 높은 확률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나는 표결 방해할 의도가 없었다. 그리고 다른 의원들도 내가 표결에 들어가지 마라. 표결하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 들은 적이 없다. 김상우 의원님 들으셨어요? 추 원내대표로부터? 표결에 참여하지 말라고. 그러니 못 들었죠. 표결에 참여하지 말라는 네. 얘기는 없지만 당사로 국회의원들이 모여라 하는 게 표결에 참여하지 말라는 그건 나의 거죠. 판단이다. 나 우회적인 그건 표현이기 아니었다. 때문에. 다시 근데 예결위 회장으로 오라고 했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추경호의 주장을 전하는 겁니다. 네, 제 주장이 아니에요. 흥분하지 마시고 댓글 쓰시는 분들.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당사로 모여라 표결을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당사에 모여서 물리적으로. 회의를 하고 어. 그 다음에 다시 예결위 회장으로 모이게 했다. 그렇기 때문에 개헌문이 받고 있고 그 긴급박한 상황에 나도 맞다니까. 나도 아. 그렇게 생각한다니까. 근데 개헌문이 본관 선생님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어떠한 명확한 증거가 없으니까 네. 판사로서는 영장을 발부하기가 쉽지 않았을 아니, 거예요. 너무 저는 궁금한 게 의총 장소 계속 바꾸면서 본회의 시간 늦춰달라고 전화를 네.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한동훈 대표를 나오라고 합니다. 네. 그러고 회의하려고. 예, 어디 가서 2분 동안 전화를 하는 게 아니, 맞다니까. 이게 나쁜 추경호 사람이야. 대표 혼자만의 판단이었을까라는 의심은 저는 너무 높거든요. 아니었을 왜냐면 것 같아요. 음. 저도. 이게 혐의가 난 명확하지 않아요. 어떤 증거가 있어야 되는가? 근데 그럴 것이다만 갖고 궁의 관심법 영장 발부는 할 수가 없잖아요. 영장은 명확한 증거가 원래 있어야지. 이제 100% 입증까지 필요한 건 아니에요. 영장은 유무죄 판단이 아니기 때문에 수사를 위해서 하는 것이라서 100% 입증까지 필요한 건 아니고 그리고 뭐 저는 사실 제일 꽂혀 있는 장면이 제가 뭐 당사자다 보니까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제일 꽂혀 있는 장면이 바로 본회의장 앞에 개헌문이 도착했다, 그래요. 문 딴다, 뭐 사살 명령 받았다는 말이 안으로 막 들어와요. 들어와. 우리한테 막 전달되고 지금 당장 근데 150명 넘어 모였어요. 이제 해제 의결하면 되는데 의장님이 해제 의결 당장 못 한대요. 왜냐하면 추경호 원내대표 기다려달라고 했대요. 그런 말을 했다는 거에 우리 대해서. 미치는 거죠. 그렇지. 그게 굉장히 그리고 기다리고 있어. 근데 안 와 본인은. 또 주변에 있는 사람도 안 와. 그리고 당사에 있는 의원들한테 오라 소리도 안 해. 그러면 이게 방해가 아니고 뭔가요? 그러면 그게 이제 이랬어야죠. 김상욱 의원 진짜 표결하면 안 돼. 지금 내 대통령하고 한덕수 총리랑 통화해봤는데 이 계엄 성공할 것 같대. 그리고 지금 군인들 와가지고 다 잡아간다니까 우리 조금만 기다리면은 비상계 해제 결의안 이거 의결 종족수도 안 되고 통과 안 돼. 그러니까 김상욱 조금만 기다려. 이런 얘기를 주변에 해가지고 그 얘기를 들은 의원이 있다고 하면 이건 빼도 박도 못하겠죠. 다른 증거들 필요 없을 거고. 근데 다 그냥 내 판단이었다. 나는 그럴 의도가 없었다. 그러는데 어떻게 할 거냐고. 제가 판사가. 보기에는 추경호가 전 원내대표가 관료 출신이기도 하고 본인의 스타일 자체가 누구한테 그런 강성적으로 하는 스타일이 아닌데다가 당시의 상황에서 막중한 임무를 주게 됐는데 그거를 자기만의 스타일로 푼 것이 약간 이렇게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아니 하여튼 저도 네. 구속 당해야 생각하는 사람이니까. 근데 저는 이 부분 볼 때 원내대표라는 자리가 주는 무게를 생각을 해야 한다고 아이, 그럼요. 생각합니다. 네. 원내대표라고 하는 것은 특히나 지금의 정당 구도, 특히나 국민의힘에서 원내대표가 가지는 실질적인 지배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실질적인 지배력이라는 것까지 생각을 한다면 국회의원들에게 당사로 모여라. 그리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원식 의장한테 시간 달라 해놓고는 본인도 안 오고 주변도 안 가고 근데 김용태 의원은 올라간 거 보니까 갈 수는 있었고 네. 근데 또 당사에 있는 국회의원들은 또 오라 소리도 안 했고 당사로 모여라는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 같으면 이거는 원내대표의 지시사항인 거잖아요. 이게 자 우리가 행위에 대한 판단은 상식 있는 일반인의 객관적인 평가로 보는 겁니다. 우리 일반인 객관적으로 평가했을 때 이게 방해가 아닌가요? 이건 저는 명백한 방해로 보여집니다. 네. 아니 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우리는 그렇게 주장할 수 있어요. 정치인들은 평론가들은
상식적이지 않아, 합리적이지 않아. 이거는 구속감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지만 적어도 그거를 판단 내리는 심판자 역할을 하는 판사는 좀 더 엄밀하게 바랄 증거가 수 있죠. 있어야지. 그렇죠. 네. 증거가 무슨 없는데 얘기인지 뭘 압니다. 어떻게 네. 그럴 것이다만 가지고 어떻게 판단을 그러니까 제가 하는 아쉬운 거예요. 거는 그러니까 그 윤석열, 김건희 그리고 그 일당들에 대한 수사가 늦게 시작된 게 사실 큰 그게 첫 주의 문제예요. 한인 거예요. 지금 그게 보면은 문제. 특검이 정권이 새로 출범한 다음에 7월부터 출범했으니까 무려 7개월 동안 스스로의 증거를 인멸할 수 있는 시간이 맞아요. 있었습니다. 그게 그렇기 문제예요. 때문에 추경호를 상대로도 굉장한 의심들을 조속한 시간에 만약에 특검으로 풀었다고 한다면은 네. 이런 일이 맞아요. 벌어졌을까 좀 생각이 드는 상황인 건데 요 이슈는 약간 오늘 비상계엄과는 안 어울리기는 하는데 두 분이 워낙 이렇게 정당 생활을 오래 하셔가지고 좀 이렇게 다루고 싶은 이슈가 하나 있는 건데 그 예산 합의철이면 항상 나오는 얘기가 우리 네. 실세 예산 배정하는 문제. 오늘도 난리 났어. 정말로 나왔어요. 나왔는데 어떤 거냐면은 결국은 여야가 어제 합의 처리했다. 좋아. 5년 만에 합의 처리했다 봤더니 여야 중에서 핵심적인 자리에 있는 분들이 또 예산을 많이 가져갔다. 엄청 이런 보도가 나왔더라고요.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그게 이제 이래도 되냐라고 하면서 언론에서는 그 의원의 행태를 비판하는 그런 기사인데 네. 그 의원은요 그거를 크게 이제 프린트를 합니다. 지역구에서는 아, 비난받은 그 기사를. 크게 프린트를 해가지고 아니면 이제는 링크 걸어가지고 보내줘요. 아. 지역구에서는 엄청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산 확보에. 소개를 좀 해드리면은 네. 그 언론에 나온 부분들이기 때문에 일부입니다만은 민주당의 김병기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서울 동작구에서 사자한 불교정통 문화관 건립 예산에 2억 원을 증액했다 이런 네. 얘기가 있고 문진석 원내수석 부대표 이분이 참 많이 이렇게 지금 받은 것 거론이 같은데 되죠. 지역구인 천안에서 천안 아산역 방음벽 설치 27억 원, AI 기반 모빌리티 제조 혁신 거점 조성 20억 원, 천안 에코밸리 산단 진입도로 18억 원, 천안 성안 평택 소자 국도 오, 건설에 맞네. 10억 원, 네. 천안 동명 진천 국도 건설에 50억 원. 대충 합산을 해봐도 굉장히 큰 돈 같거든요 보니까. 네. 사실 국회의원들은 뭐 자기 지역구가 있으니까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늘 주장하잖아요. 지역구 없애자고. 그 이야기도 드리는 거고요. 네. 국회의원 그 유명한 이야기 있어요. 윤석열이 미국 가가지고 유명한 조셉 나이 교수라는 사람을 만났거든요. 아, 그 압니다. 누군지 압니다. 그 예. 조셉 나이 교수라는 사람이 국제 문제기 얘기가, 그 예.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은 국회의원은 풀뿌리를 땅덩어리를 나무를 대변하지도 않는다. 오로지 사람만을 대변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땅덩어리 대변하고 있는 우리 선거구 제도가 지역구니까. 잘못된 거다라는 네.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니 그래서 보면 예 말씀 또 하나 예. 문제가 뭔가 하면은 이거 중앙집권적 관료제 탓이에요. 아. 이게 지방세 문제와 국세 문제가 조정이 돼서 지방 정부에서 애초에 재원이 내려가 버리면 뭐 예산을 따내오니 마네 이런 말 생기지도 않을 거고요. 그리고 중앙 정부가 아직도 교부세 같은 거 갖고 있잖아요. 교부세를 왜 갖고 있어요? 지방 정부에 다 넘겨줘야지. 이 중앙 정부 관료들이 국회의원들하고 딜을 하고 그다음에 자기들 권위 세우기 위해서 지방에다 돈 안 주고 요거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거 다 중앙 정부 관료들의 장난질이에요. 여기 쉽게 말하면. 그 예산과 관련해서 이제 이게 고약한 거 좀 하나 말씀드릴게요. 네. 송원석 원내대표 지역구 김천에서 양천, 대항, 국도 대체 우회도로 착공 10억 원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10억 원 아니 그래도 야당 원내대표가 10억 원 이렇게 확보한 거 가지고 자랑을 할까? 이말에 함정이 있죠. 이러잖아요. 네. 이게 뭐냐면 착공 10억 원이잖아요. 이 본 예산은 수백억 대요. 그러니까 착공의 10억 원이야 이게 그렇지. 지금. 이거 무조건 예. 태울 수밖에 없어. 자동적으로 그냥 태울 수밖에 착공이 없어. 됐으니까. 네, 착공이 됐으니까 영구 내년 영역비 통과되면은 바로 시작하는 거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게 무한대로 들어가 수백억이 될지 수천억이 될지 몰라. 이 10억 원이 이 착공 10억 원이 뭐 예타 비용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착공이 아니, 착공이 예타도 설계 끝났지. 비용, 예타도 끝나고. 예타 끝났죠. 그럼 분예산 들어가겠네. 설계 비용 뭐 이런 거일 텐데. 그래서 국회의원들은 나랑 같죠. 기재부에 나란 거예요. 이게. 기재부가 다 이렇게 통치하면서 세부야, 통치하는 거 나눠주는 거기 나눠주고 때문에. 하면서 하는 거예요. 이게. 야, 제가 이 와중에 또 하나 단독 취재를 했습니다. 뭡니까? 지금 네, 신문에 네. 안 나오는 분 중에 정말로 예산을 정말로 많이 하신 분을 제가 확인을 했는데 네. 취재 결과 누굽니까? 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아이고. 정말로 누구도 잡을 수 없는 만큼 예산을 타내셨는데 탁월하신 제가 분이죠. 확인한 바에 따르면은 네. 이분의 타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전혀 원래 예산, 정부 예산에 하나도 반영이 안 됐던 것들만 선별해서 말씀드리면 네. 99%가 그러한데 무려 총 128억 원을 어이구. 따오셨습니다. 제가 확인해 본 결과 지금까지 예산을 가장 많이 확보하신 분은 예결위 소속도 아니고 쉽게 원내 지도부도 아닌 박지원 의원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왜 하실 줄 아는지 아세요? DJ 정부 때 정권 실세로서 비서실장을 해봤잖아요. 국정 돌아가는 걸 알잖아요. 네. 그리고 정부 부처의 인사 예산 이런 거 다 아는 거예요. 어디를 뚫으면은 어디서 예산이 나온다는 거 다 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물론 유능한 겁니다. 야, 근데 이게 다 예를 들어봐도 정말로 다 신규 사업이래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뭐 기존에 있던 사업들 정부 안에 있던 거를 태우는 게 아니고 증액을 한 게 아니라 100% 신규 사업으로만 129만 원. 그러면 이거는 지금. 국회의원들의 작업이 아니라고 보기가 어렵지. 어려운 게 아니라 그 기재부 장관하고 예산실장 따로 불렀을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이 정도 하려면 국회에서 네. 증액할 테니까 너희들 찬성해. 왜냐하면 증액은요 기재부가 찬성해 줘야 돼요. 감액은 그냥 마음대로 국회 자를 수 있는데 국회 자를 수 있는데 근데 증액은 기재부가 물론 무조건 사인해 줘야 되거든. 그러니까 먼저 거기부터 작업을 해놨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산 소위에 들어간 간사나 예산 소위 위원들한테 저기 기재부 장관하고 다 얘기했으니까 요거 증액 좀 해. 분명히 이랬을 거예요. 아니 그래가 제가 구윤철 경제부총리 혹시 고향이 해남인가 진동가 대구예요? 네. 찾아봤는데 경북 성주라고 출신. 내가 보니까 이게 네. 야 정말로 마법을 부릴 줄 아는 국회의원. 아 근데 뭐 아니, 요즘 이야기는 아닌데요. 옛날 이야기입니다. 30년 전 이야기인데 진짜 훌륭한 국회의원은 공무원들 인사 잘 챙기는 국회의원입니다. 근데 이게 증액만 지금 우리가 관심을 갖잖아요. 네. 여당 당대표, 원내대표, 뭐 기재부 쪽에 있는 분들 그리고 예산 소위에 들어가 있는 분들 있잖아요. 네. 그런 지역구 예산은요. 정부가 알아서 그냥 다 미리 확보해 놓습니다. 이미 그래요? 정부안에 증액이 들어와 있구나. 그래서 네. 김병기 의원 뭐 문화관 건립 증액 2억 원 이런 거는 요 전에 아. 그냥 알아서 기재부에서 해온 그 예산을 아하. 봐야 정부 야,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김병기 엄청 해먹었구나 그 얘기를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미리 해와요, 미리. 네.